자, 어쨌든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편두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정말 진짜 정말 짜증납니다. 짜증나. 네, 제가 어제도 좀 간단히 얘기를 했던 내용이고요. 좀 상당히 개인적인 내용인데 뭐 사실 러너분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한 증상 경험하신 분들이 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환절기가 되면 특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편두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10일 정도 제가 매일 하루에 한 알 아니면 두 알 정도 그 두통으로 인해서 진통제를 먹고 있어요. 지금 뭐 먹었다가 타이레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젠식스라고 와이프가 잘 먹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랑 그냥 막 뭐 있으면 먹어요. 진통제, 두통약 같은 거 있으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먹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예전에는 제가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 나만 그런가?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저랑 비슷한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정식 명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환절기 편두통 혹은 뭐 계절성 편두통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환절기 특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그러니까 추워지는 시기 어찌 보면 시원해지는 시기죠. 그런 시기에 편두통이 심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편두통이 심해지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몇 가지 좀 이야기 드리자면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 요인이나 신체적 변화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들에서 좀 얘기 들으면 첫 번째는 급격한 기온이나 기압의 변화 때문입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들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뭐 캐나다에서도 진행된 연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온이나 기압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 근데 이 갑자기 변한다라는 거는 체감적인 부분이 큽니다. 실제 물리적으로 숫자가 얼마가 떨어지더라 이런 것보다는 체감적인 부분도 큰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에 편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 기압과 편두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러닝 쪽 연구는 아니고 의학적 연구인데 여기서 보면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 편두통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는 그런 숫자가 증가하더라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태풍같이 기압이 갑자기 이제 태풍은 진짜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에 편두통으로 인한 발작 증상, 이건 좀 심한 케이스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증상들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압과 이제 온도, 특히 기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 두뇌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두뇌가 이제 가장 큰 모든 일들에서 중심에 있는데요. 우리 두뇌에 있는 시상하부가 체온이라든가 뭐 그에 따른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요. 또 약간 시계 역할도 좀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외부 환경이 변한다. 뭐 기온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기압이 변한다든지 습도도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시상하부 쪽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약간 이런 약간 조절 물질이 아니지. 그거 생각 안 난다. 뭐였더라? 신경 전달 물질의 그 조절 같은 것들이 이 컨트롤이 잘 안 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통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관여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함께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좀 컨트롤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 통해 가지고 우리 두뇌에 있는 혈관이 적정하게 수축하고 확장되고 해야 되는데요. 그게 제대로 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특히 수축되거나 이러면서 편두통이 유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저는 기압의 영향은 조금 받긴 하는데 사실 기압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기압의 영향보다 저는 기온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게 있냐면요. 저는 겨울에는 편두통이 없어요. 엄청 춥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막 혈관이 막 축소가 엄청 돼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편두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겨울에는 편두통이 거의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저의 케이스를 예를 들자면, 이게 모든 분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온도의 변화가 클 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이렇게 탁 풀려 있다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그래서 갑자기 뭐 에어컨이 너무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지하철 칸을 탄다든가 카페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저녁에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는데 땀을 흘리고 갑자기 바람이 싹 분데 갑자기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그렇게 됐을 때 그 혈관이 겨울보다 더 빨리 뭔가 바짝 이렇게 쫄아가지고 딱 수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두뇌로 가는 혈액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통증을 느낀다든가 그런 게 생기고, 이 편두통이 생기는 부위도 잘 보면 저는 주로 이제 이 왼쪽 쪽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제 큰 혈관이 지나가는 그쪽 부위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할 때도 보면 여기를 눌렀다가 뗐다가 많이 해요. 풀어주고 하는 거 많이 하는데, 그것도 이제 혈관에서 혈액을 이렇게 잘 흐르도록 펌프질 해주는 역할인데요. 어쨌든 여기가 맨날 아픈 거 보니까 이쪽 혈관이 약간 뭔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좁거나 수축을 많이 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달리기 끝내고 돌아오면 이쪽 부위에, 머리 부위에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이게 조금 이제 데워주는 풀려라 풀려라 하면서 데워주면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마시는 물도 항상 따뜻한 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좀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기온의 변화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본인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응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밴드를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땀이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안 나고 줄어들었고, 오히려 바람 불면 너무 추워지니까 저는 당분간 이제부터는 이제 모자를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모자 쓰면은 조금 답답하긴 한데요.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차가워지는 그런 것들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겨울 되면 계속 편두통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겨울은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은 또 머리를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비니 같은 걸 쓰고 나가신다든가 이런 것도 방법이겠죠. 기압의 경우는요, 우리가 조절하기 힘들어요. 그 외부의 기압이 변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뭐 도구를 이용해서 기압을 다시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그냥 집에서 다른 보강 운동을 하시거나 좀 편안하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저랑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일조량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해외에도 보면은 일조량 변화가 굉장히 큰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그게 굉장히 심해서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일조량이 꽤 괜찮게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적도로 갈수록 그런 게 굳이 일조량이 적어서 걱정은 안 하겠죠. 근데 북유럽으로 가면 굉장히 일조량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절성 정서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과 함께 편두통이 같이 발병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변하는 그래프가, 해외에서 조사한 자료 보면 이렇게 막 그래프가 요동을 치거든요. 일조량이 적은 부분. 그만큼 우리가 이 햇볕을 쬐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 중요한데, 물론 아마 햇볕 쬐는 거 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수면에 대한 얘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일조량을 어느 정도 햇볕을 쬐야지만 뭐 멜라토닌 분비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이것도 편두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면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햇볕을 많이 쬐지 못하면 수면 패턴이 이제 꼬이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규칙한 그런 수면을 취하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 두뇌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 시간이 적거나 막 이상한 시간에 막 제 맘대로 규칙적이지 않게 잠을 자면 여러분들 머리 멍한 거 느끼시잖아요. 결국엔 그것도 우리 두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햇볕에서 잘 쬐는 게 중요하고, 뭐 비타민 D 같은 거 수치 같은 것들도 이제 햇볕에서 쬐야지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있고,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만성 두통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인간은 햇볕을 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슈퍼맨 뭐 햇볕을 쬐서 에너지 충전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햇볕을 쬐야지만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이거를 자료 조사하면서, 아, 이거 지금 내 얘기인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한 2개월 정도를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운드를 막 켜고요. 뭐 이렇게 뭐 작업을 하고 녹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스튜디오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하에 있거든요.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죠. 당연하죠. 밀폐를 해야지. 빛이 안 들어오는 것뿐에 소리도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밀폐된 환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의 그때 한 2개월 가까이를 하루 종일 여기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을 쬐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낮에 점심 샐러드를 사러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야외 나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달리기도 주로 저녁에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러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 뭐 오후 3시, 4시에 나가서 뛴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 짧게 그렇게 햇볕을 쬐는 거 말고 평소에 꾸준히 햇볕을 쬐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지금 겪고 있는 편두통 증상에 분명히 조금은 영향을 줬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최근에는 가급적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걸 좀 줄이려고 하고 최대한 이제 제가 원래 있던 사무실 5층에서 최대한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작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절반 정도는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스튜디오로. 그래서 어쨌든 중간중간 햇볕을 좀 쬐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알레르기로 인해서 편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꽃가루 같은 것들에 의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생기면 비강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비강에 생긴 염증들이 우리 신경 같은 걸 좀 자극한대요. 그래서 편두통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거나 아니면 편두통이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것도 연구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없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편두통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편두통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참 저희들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운동 유발성 편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동 유발성 편두통.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말 그대로요. 운동으로 인해서 편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러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운동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하다 보면 심박수가 막 올라가죠. 특히 러닝도 조금 이제 강도 있는 거를 하시거나 뭐 인터벌 하신다든지 언덕 훈련 하신다든지 뭔가 이런 경우 특히 여름에는 날씨 더우니까 이런 경우에는 심박수하고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두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가 되고요. 그러면서 뇌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게 가도 문제인데요. 너무 갑자기 많이 쏠려도 그 두뇌 쪽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혈압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뇌혈관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조금 지근거리거나 머리가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뭔가 이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어떤 탈수 상태에서 계속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거나 준비 운동을 통해서 몸을 좀 풀어주지 않고 갑자기 뭔가 고강도의 트레이닝이나 훈련을 한다거나 뭐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걸 하는 경우에는 혈관이 피를 막 뿜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갑자기 이 몰아 들어오는 혈액 때문에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편두통이 생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제 두통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두통이 얼마나 심하면 국제 두통학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통학회에서도 이 운동 두통이라는 이름으로, 운동 유발성 두통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이거를 그 두통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유발성 두통, 운동 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통의 카테고리 중 하나예요. 그만큼 이 운동이 우리 두뇌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있는 거고, 특히 편두통의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편두통 평소 달고 다니는 분들에게서는 특히나 이게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머리가 전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데만 아픈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특히나 이런 운동 유발성 편두통을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딱 요 케이스이기 때문에 러닝을 할 때 조금 조심조심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테스트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빨리 달려야 되니까 그게 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어제는 러닝을 쉬었고요. 어제는 외부에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느라 어제 러닝을 좀 쉬었고요.
사실 솔직히 이거 머리 아플까 봐 좀 쉬었어요. 그 전날 이제 언제였지? 오늘 화요일에 이제 달리기를 했는데 그때 그 테스트 때문에 5분으로 달렸거든요. 계속 5분에서 5분 10초? 근데 그렇게 계속 달렸어요. 계속 달렸는데 그게 10km 정도? 근데 달렸는데 이게 끝내고 나니까 머리 와 진짜 막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운데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가운 자극이 있을 때도 당연히 편두통 오겠죠. 차가운 바람이 우리 얼굴이나 뭐 목 뒤쪽이나 머리 이런데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사무실에 자리에 앉았을 때 에어컨 바람이 여러분 머리나 얼굴 쪽이나 이런데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뭔가 이렇게 판때기 달아가지고 이거 한번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카페 같은 데 앉을 때도 에어컨이 바로 딱 얼굴 쪽으로 오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너무 걱정돼요. 머리 아플까 봐.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피부 온도 수용체 이런 데에서 약간 변화를 딱 감지하면서 이 신경 쪽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이제 혈관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이 편두통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예를 한 가지 들면은 브레인 프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인 프리즈.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갖다가 갑자기 차가운 거 혹은 차가운 스무디 같은 거나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 몸이 더운 상태에서 몸이 뜨거운 상태에서 갑자기 막 쭉쭉쭉쭉 들이마시고 아이스크림 막 퍼먹고 하면은 갑자기 입천장 위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까지 완전 띵 하면서 아픈 거 있죠. 그것도 저희가 브레인 프리즈라고 하거든요. 두뇌가 얼어붙었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게 생기는 게 사실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프리즈까지 갔으면 굉장히 심한 케이스고요. 그거가 동일한 게 얼굴에 찬바람 쐴 때, 머리에 찬바람 쐴 때. 그래서 이런 편두통이 좀 심하신 분들은 앉아 있는 곳에 바람이 다이렉트로 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흔한 현상이기 때문에요. 조심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편두통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신체가 적응을 해나가면 괜찮아요.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날에는 그래도 옷을 어느 정도 좀 챙겨 입으시고요. 저처럼 이제 모자를 좀 쓰시면서 계절이 변화해 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약간의 완충 장치를 이런 뭐 복장이라든가 다른 도구를 통해서 좀 만들어 나가시는 게 좋고요. 저는 비닐을 좀 빨리 쓰면 11월에도 씁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거나 추울 것 같으면 비닐을 미리 쓰기도 하거든요. 남들이 보면은 아니 저 아저씨는 지금 11월 달에 달리기 좋은 날에 무슨 비닐을 쓰고 있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제가 중요하니까 제 몸이 중요하니까 뭐 그런 거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나 뭐 가습기 같은 거 잘 켜워 놓으셔서 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따뜻한 물을 좀 저 같은 경우에 많이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이 따뜻한 물을 좀 평소에 들고 다니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좀 이따 얘기 드릴 건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운동을 조금 조절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운동 유발성 편두통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항상 웜업을 잘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쿨다운 같은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쿨다운을 거의 안 해요. 사실 남들 보고 맨날 하러 가면서 저는 사실 잘 안 하는데 이게 귀찮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뛸 때는 그래도 몸에서 열이 계속 나니까 괜찮은데 끝내고 나서 편두통이 갑자기 싸한 느낌과 함께 싹 오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이거는 아마도 쿨다운 할 때 갑자기 체온이 떨어지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웜업보다는 쿨다운을 좀 잘해줘야 되지 않나. 웜업이야 뭐 초반에 한 5분 정도 뭐 천천히 뛰면서 몸 풀어주면 되니까 쿨다운을 어떻게 좀 잘해줘야 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답은 없습니다만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체온의 변화를 갖다 어쨌든 해야겠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가운 자극을 좀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찬바람 들어오는 자리는 안 앉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회사에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 공기 차단하려고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것 그리고 따뜻한 물 항상 마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특히 모자를
평소에도 늘 쓰고 다녀요. 출퇴근할 때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요. 특히 퇴근할 때 모자를 꼭 쓰는데요. 이런 것들이나 겨울에는 어, 메리노울로 만들어진 그런 얇은 비니 같은 걸 항상 좀 휴대하면서 그런 얇은 게 휴대성이 좋으니까요. 휴대하면서 좀 비니를 자주 쓰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뭐 규칙적으로 수면을 잘 취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비타민이나 마그네슘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어?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마그네슘을 한 며칠 빼먹었네. 요거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이제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얘기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지금 텀블러를 좀 들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온병이나 텀블러 여기에다가 따뜻한 차 아니면 뭐 따뜻한 꿀물 이런 것들을 좀 타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좀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부 미팅이 있을 때도 요 텀블러는 꼭 들고 다니면서 따뜻한 차나 꿀물 같은 거 마시면서 조금 이제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마스크를 계속 쓰려고 합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막 콧구멍으로 들어오면은 머리가 띵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바람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쓰려고 하고 있고요. 감기도 걸리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리면 또 편두통 더 심해집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편두통 가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매년 제가 경험하는 겁니다. 이 계절 변할 때 좀 민감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처럼 러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혹은 러닝 하시는 도중에 편두통 경험하신 분들 혹은 일상에서 편두통 때문에 러닝을 하러 나가는 것도 못 하게 되고 막 달리기 하러 나갈 때 너무 힘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조금씩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거 말고도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시고 해결 방법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